네, 5월 17일 일요일 두 번째 동고무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지만 AI 반도체 사이클, 특히 AI 캐펙 투자가 정말 많은 가운데서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정말 수익이 되고 성장이 되고 컨센이 좋아지는구나. 이 부분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이 있죠. 예, 작년 4월도 그랬지만 이 올라가는 폭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4월달, 5월달에 버블 탐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해서 꺼지고 끝나는 추세도 아니다. 금리가 3년, 4년 동안 유노멀 가운데서 항상 정시에 조정 빌미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앞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적으로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행보하고 뭐 종목을 어떻게 또 순환매 될 거냐, 그 얘기를 두 번째 드릴 건데요. 어쨌든 지금 4월달 아무도 안 볼 때 3월만 바닥 잡고 한 달 반을 급하게 올랐습니다. 패턴이 바뀌어서 제가 항상 지나면 동그라미 사는 거, 네모는 파는 걸 표시해 드립니다. 우리 파트에서 맨날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나 끊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껐던 건데 보세요. 작년에 관세 해방되기 정말 무서웠다. 관세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도 물론 AI였잖아요. 그때는 M7, 엔비디아 1등이었지만 빠질 때마다 내가 동그라미 산다는 표시를 껐어요. 근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작년 안 빠졌어요. 예, 그 정도 그때도 물론 과일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은 좀 더 과일이네, 탐욕 버블이네 그런 수급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더 좁아진 거예요. 그렇죠. 필반 지수 안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도 몇 개로 더 좁아져서 가다 보니까 더 급하게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렁거릴 수 있을 거예요. 금리를 빌미로든 뭐든 간에. 그런 면에서 저는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7,400 정도에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 저가 정도에서 1차 지지를 꺼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나스닥은 25,000 한 중후반? 그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저가였습니다. 이분에 떨어지면 또 20일 상간의 추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사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봐요. 추세가 워낙 좋아서 빠지면 또 들어 올린다는 얘기야. 출렁거리겠지만 그렇다 해서 바로 또 신고가 하느냐? 그는 5월달, 6월달 이슈를 보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빠지게 되면 또 저가 매수는 살아올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주말에 많이 보실 텐데, 자, 비트코인이 지금 8만 부 깨졌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아셔야 되겠지만 앞에 얘기 드렸던 큰 돈들, 위험 자산들이 막 돌아가는 가운데서 6만 불 바닥 쳤다 했잖아요. 올라오더라도 금리에 더 민감해. 예, 비트코인은 금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 걸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제 밤이었나요? 중국에서도 상무부 발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장 기대가 많이 컸어요. 저는 사실 이거 조정되는 빌미라 보는데 핑계 대는 거지. 물론 이란은 좀 중재해 주겠지. 이란이 저렇게 하는데 협상이 빨리 되겠지 하는 기대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급하게 안 나와서 이렇게 유가나 또 인플레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중국 상무부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셨겠지만 그냥 스몰 딜 잘했어요. 제가 말했던 전략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얼마나 미중 관계 불안하면 정치다, 안보다, 무역이다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스몰들이지만 상품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관세도 줄여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 관세나 물가 쪽에서도 우려가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길게 봤을 때 앞으로 100년 동안 미중 계속 싸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좀 올라가고 미국 트럼프 덕분에 좀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제가 보는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십수년째 하고 있어요. 쉽게 못 따라오잖아요. 그런 면인데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 자립하기 전까지가 AI 기술 패권 양보를 못하고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장 큰 기회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3, 4년 보고 있던데 저는 보수적으로 2년, 3년 정도 봐요. 이게 AI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회라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런 걸 보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이 따라오기 전까지가 우리 AI 사이클의 가장 큰 기회가 저는 될 거라 봐요. 자,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사이클상 제가 보는 AI 슈퍼 사이클의 성장이 더 커진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딴 애들도 그런가? 투자를 잘하고 새로운 뉴 사이클을 정하고 있는 주요한 투자 구루들도 그렇게 하는가? 그 일 뒤에 차트 다 보여드리겠지만 5개 정도 뽑았어요. 분기마다 나오는 주요한 펀드들이 포트를 공개합니다. 대신 이거는 1, 2, 3월 달 1분기 걸 공개했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올다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게 단타는 치지 않습니다. 볼 때는 분기마다 포트 변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AI 인프라 반도체 급하게 올랐던 성장 컨센의 이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맞게 주요 투자구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센트와 이제 그 케빈 오시도 보고 있는 드라켄빌러 그 펀드가 있고, 제가 이제 꾀돌이라 말했던 리틀 보핀 얘기했던 비리콘 펀드, 퍼싱스퀘어 드렸잖아요. 조지 소로스와 버클 세스웨이, 물론 이분은 지금 사이클은 잘 안 맞지만 가치 투자 대가기 때문에 데이비 테프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이 5개 펀드를 봤을 때 공통점 뭡니까? 열심히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투자 중심 잡았던 AI 인프라 반도체에 공이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다 늘렸어. 본인이 보는 섹터와 종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반도체 AI 인프라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달 힘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심에 공부했듯이 이쪽에 추론형 AI 에이전트가 폭발한다. 이거를 꼭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주말에 말씀드렸던 부분 뭐죠? 지난주부터 AI 추론형의 1등주는 엔소로픽, 오픈 AI들이 따라오고 이제 구글까지도 기업형 AI 에이전트의 배포에 집중한다. 이 말은 저끼리 돌려먹는 폰지 사기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야. 일반 기업들도 AI 활용도 더 높아지고 대중들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업형 AI 에이전트. 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나올 텐데 이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미국이 집중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또 이제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도 AI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상장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중동은 전쟁 때 출렁거리게 있겠지만 다른 나라 글로벌 쪽으로 서버린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AI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는 흐름을 이번에 실적 때 저는 얘기하리라 봐요. 엔비디아. 물론 5개 중에서 에너지를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조금 이제 뭐 신재생 넘버든 구글이 좀 미견이 있더라고. 자, 구글 알파벳이 제가 엔비디아와 함께 좋게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5월달 올라가면서 신고가 얘기 드렸는데 드라켄밀러가 제가 빅스윙 우리 채널에 모토란 얘기 드렸습니다. 딜시에 보고 있는데 이 드라켄밀러 이분은 구글을 좀 팔았더라고. 뭐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 1분기에 판 거잖아. 1분기에 팔고 되게 됐습니까? 더 올라갔죠. 신고가 났죠. 이런 부분에 저는 여전히 구글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뒤에 마지막에 그림을 한번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변동성과 몰랐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는 뭐 금리든 뭐든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뉴노멀 되는 가운데서 이 변동성 금리를 이 성장과 어닝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열심히 AI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KV 캐시다, 터보 콘터다, 뭐 제반섹슬이다 3월달에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젠순왕이 엔비디아는 그냥 박스는 있지만 신고가 나고 있지만 젠순왕이 투자 AI에 대해서 가장 앞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는 방식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작년에 말했던 AI 에이전트가 원년, 올해는 폭발되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시기. 앞으로 그건 뭐죠? 마지막은 AI 피지컬입니다. 물론 몇 년 뒤에 오겠지. 몇 년 뒤에 오겠지만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수급이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돈들이 들어가면서 붙이고 있어요. 제가 매년 제가 2, 3년째 로봇에서 몇 배씩 따부씩 먹고 있지만 올해도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AI 피지컬, 자동차와 로봇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흔들더라도 일본 반도체와 함께 꼭 같이 키우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어요. 자, 전선랑 말했던 거는 내가 병목이다. AI 하드웨어 돌고 그 다음에 토큰이죠. 토큰이 아니라 토큰 경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돈이 또 벌리고 있는 거죠. 엔소로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광통신 CPU 얘기 드렸죠. 자, 다음 주 중요한 것 중에 구글의 연례 개발자에 있어요. 미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용은 미리 공개됐는데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구글과 엔비디아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제 구글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계 제왕이잖아. 모바일이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AI 폰이 그냥 고만고만한데 뭐 VR 별 거 없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안드로이드 이 구글이 AI화로 제대로 바꿀 겁니다. 이래 되면 AI PC, AI 폰, 안드로이드 쪽 온디바이스 쪽에 나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AI화가 사실 크게 보일 거고요. 자, 구글북 새로 오픈했죠. 이제 AI PC에 대해서 본격화. 특히나 자기는 이제 제미나이 통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 4.0도 공개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개만 잘하고 모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점점 AI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는 구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겠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 27년까지 1조 달러의 뭐 수주를 했다. 이런 것도 물론 얘기하겠죠. 블랙엘, 로빈, 뭐 그다음에 뒤 뭡니까 이런 판 뭐시긴데. 엔비디아 나오시는 부분은 뭐냐면 자, 소브린 AI 말씀드렸고 피지컬 AI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에너지 CPO, 광통신, 광 네트워크입니다. 더 빠른 속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얘도 엔비디아도 이제 B2B, A2A 이런 쪽을 기업 매출을 더 강조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약해 드린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강강약약 얘기 드리고 4개 정도 분산을 드리는 우리 국장에서 26년에 프리미엄을 걸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음봉을 2번 맞았지만 7,400 정도에서 제가 1차 지수를 끊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앞에 봤던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온갖 거 다 보겠지만 삼성전자 파업 아니겠어요? 파업에 대해서 막 블룸버그도 그러고 뭐 거기에 대해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더 왔다 갔다 출렁거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급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렁거리더라도 이 기준부터는 저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봅니다. 제가 하닉스를 지난주도 그랬지만 좀 팔았어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제가 작년부터 작년 4월, 5월달, 6월달에 삼성전자와 1630이 공식으로 나왔던 포트고 하닉스는 2년, 3년 들고 있던 거를 삼성과 1630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참고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하닉스가 이제 3월달 빠졌을 때 8, 90만 원에 사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올라갈 때마다 160만 원과 200만 원, 200만 원대 한 20% 익절 얘기를 드렸습니다. 워낙 잘 쏠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꺼진 건 아니지만 현금 들고 있는 거는 현금 비중 가져가시고 대신에 파업됨 눌러 있었던 삼성전자 오리지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를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반도체, 삼성과 하니까 1630이 빠지면 저는 여전히 좋은 기회라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도 더블 정도 나고 있지만 현대차와 뭐 기아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로봇주로 봅니다. AI 피지컬 시대에서 알맥도 말씀드렸죠. 알맥 우리 공부를 미리 했고 게시판에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외국인 기관도 보지만 자, 섹터 좀 그런 게 있어요. 5월달 들어보시면 잘 갔던 조선, 방산, 2차전지, AI 전력 같은 것들이 후두둑 끓일 겁니다. 금융을 빠진 게 아니라 돈이 좀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절대 끝난다 보지 않고 큰 돈들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 거기서 빠져서 저는 자동차주와 이 AI 피지컬 쪽으로 돈이 좀 몰려간다 봅니다. 시장 빅머리 쪽으로 순서를 보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부터 또 흐름을 더 크게 보자. 금요일날 흔들더라도 추세를 좋게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3번이죠. 여전히 지금 작년부터 크고 230, 730 괜찮지만 1200이 아니라 1100까지도 출렁거리고 있고 여전히 바이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제로가 필요하고 투심 수급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제일 약해요. 제가 우리끼리 있는 강강약약 실전 투자에 대한 실전 포트도 얘기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고 비중을 유지하지 약할 때는 절대 추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섹터는 개별주들인데 필수 정권주 있죠. 정권주 여전히 좋고 키울 수 있고 나머지 개별적인 것도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1번, 2번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계속 참고로 출렁거리면 또 실전 포트 비중 조정도 하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우리 제주 반도체가 기다렸던 소보장이 슈팅을 하면서 100%, 120% 수익이 났어요. 좀 팔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좀 즐거운 시간 보내라 말씀드렸는데 뭐 하니스 팔든 그런 걸 감안할 때 현대 현금 비중이 7%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는 5월, 6월 달에 어떤 출렁거리더라도 슈팅이 좀 나온다 보거든요. 큰 것들도. 그러면 슈팅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20%, 30%, 40% 늘릴 수도 있어요. 남들 들어갈 때 저는 요번에 종목 올라갈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합니다. 이게 빅스윙처럼 사이클 타는 거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 슈팅 나올 때마다 분명히 저는 또 분할이 일어날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사람들이 지금 1999년을 막 비교합니다. 닷컴 버블 때. 저 근데 닷컴 버블 때 그때는 사실 B2C가 많았어요. 개인들한테 하고 공짜로 깔고 되게 많았잖아요. 그 지금은 가장 잘 알고 AI 캐펙스 투자, 빅머니 정부들이 앞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장기 공급 계약도 그렇고 23년에 그 2차 전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지금 LTA는 3년, 5년짜리 하는 것들은 그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 돈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99년에 이게 뭐 하반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아직 이런 버블기 그때도 그랬지 마지막에 더 올라가거든요. 이런 탐욕 3기가 아직 이제 안 나왔다 봅니다. 이럴 땐 제가 현금화 시키겠지만 지금 어닝차 그런 거 충분히 아니라 저는 보고 대신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7천 8천이 됐었어요. 7천 갈 때는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8천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성장 어닝 밸류 AI가 아니라 그냥 비싸 보여요. 너무 많이 올라 보여요. 예, 그런 기준에서 우리나라도 파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빅머니 들어오는 가운데 그럴 수는 있지만 자 그리고 항상 빠질 때 꼭 칠 땐 그런 흐름이 있어요. 20년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21년 올라갔잖아요. 21년 하반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도 물론 꼭 찍어 3,300 쳤지만 제가 22년 떨어지면서 2월 달에 뭔가 이상하다고 처음 유튜브 찍었을 때가 22년 꺼질 때 그때 처음 찍었는데 이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투심 유동성이 중요하다 했잖아. 돈은 물론 넘쳤겠지. 투심이 항상 그렇습니다. 탐욕이랑 그 나올 때는 MMT라고 있었어요. 앞에 말했지만 그때는 암만 돈을 풀더라도 인플레 걱정이 없었어. 수십 년 동안 저물가 저금리가 고쳐가 돼 있었기 때문에 MMT는 새로운 화폐 이론인데 암만 돈 풀어봐라 인플레 원화 그땐 그랬어요. 시대 변화할 줄 모르고. PDR 뭡니까? 지금 PER, PBR 얘기 드리지만 어닝이나 부별 같은 게 아니라 드림이에요. 드림.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면 이 회사 밸류는 정상화될 거야. 지금 M7이 아니라 그때는 빵이었습니다. 빵. 빵 갖고 있으면 자산가, 뭐 자본 주식, 기본 주식, 가치 주식, 성장 주식 다 된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신뢰 종교처럼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투심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흐름이 제가 나중에 나온다 보는데 아직까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유동성과 실적과 투심 측면에서는 직접 비교는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더 쫓겨가기 때문에 강강약약 실전포 되게 드렸어요. 자 지금 거의 마무리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네가 5월 6월 달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슈들이 있겠죠. 또 보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전에 가다 끝까지 올랐다가 이슈 터지면 선반영, 팔자, 소사, 유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요새는 더 빨라. 미리 파는 것도 있고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다음 주에는 5월달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정리해 두세요. 5월 달에는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앞에 말했던 그런 이슈가 기대를 살릴 수 있고 선반영 좀 걱정할 뻔했는데 흔들고 있죠. 흔들면 괜찮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돈이 다 빨라갈 앞에 말했던 삼전 한이금 뭐 다 좋다 그러니까 두배 ETF가 27일 나옵니다. 22일이었다가 살짝 늦어졌지만 27일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다 물가다 이런 장기금 얘기 드렸던 일본도 보고 미국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새로 들어오시는 신현송 한은 총재님이 첫 번째 금통위를 28일 여세요. 근데 지금 저번에도 그랬지만 KB 노시도 그랬지만 신 총재님이 좀 매파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되게 실용적으로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쌉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흐름에서는 또 우리나라 금리가 뭐 지금 스웨덴이나 호주는 올렸어요. 그런 거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도 뭐 미국 금리 동결되면 한번 올릴 수도 있지만 뭐 동결로 가지 않겠냐?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일단 새로운 분 들어오게 되면 경계성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 21일 파업 전에 노사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책실장 김용범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오해라지만 분명히 저는 이거 주식 조정을 만들었다 저는 좀 보고 있고 오늘 낮에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 파업 필에 3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김민석 총리님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파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자, 쟁의 시작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쟁의를 조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조를 압박을 할 수 있다 저는 보는데 그 3전 노조가 방금 총리 대국민 담화를 보고 사후 조정에 더 성실히 임하겠다. 저는 아마 밀당이 있더라도 여전히 저는 협상되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코스닥이든 정책도 보고 있지만 24년 하반기 때 아무도 안 보고 계엄령 터지고 엔킬이 난리 났을 때 10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사네요. 제가 처음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잘 샀죠. 잘합니다. 그 작년에 막 올라갈 때 또 살살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가
한국 비중이 14%로 막혀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이 통이 나와서 커지는 가운데서 17%까지 용인해놨어. 지금은 19% 넘어갑니다.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몇백 조. 그것 때문에 지금 28일 날 기금이 열어서 아마 우리나라 또 비중이 확대될 거라 봐요. 말했던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미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바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도 저는 긍정적인 28일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뭐 있죠?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스페이스X입니다. 다들 보고 계시겠 건데 스페이스X가 올해 가장 큰 IPO에 글로벌 가장 큰 IPO인데 6월 12일 날 상장할 겁니다. 좀 빨리 땡겼죠. 일론 머스크의 저는 부먹과 팬넘과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다음 주 돼서 IPO로 공개할 거고요. 6월 8일 되면은 로드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붐을 막 만들 거야. 뭐 그래 되면 또 빅테크 팔고 미국 나스닥 돈이 빨려갈 수 있겠네. 그런 것도 미리 좀 출렁거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일본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원래 계속 보긴 했어요. 이번에 한번 또 출렁거렸지만 일본 BOJ 제가 말했던 근데 분명히 24년 정도까지 제가 환율 미국 일본 다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니까 베센트와 미일 간의 미리 중재를 보고 있지만 BOJ 16일 FMC는 캐비넛이 처음 FMC죠. 17일 우리나라 중요했던 건 25일 날 드디어 MSCI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25일 와치리스트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5월 6월 달에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슈팅도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조금씩 팔아 현금을 들고 있다는 얘기고 뭐 변동성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또 7월은 뭐 있죠? 7월은 지금 요번에 4월 달 5월 대박 났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옵니다.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350조, 250조 버는 삼전한익 이 AI 반도체의 흐름이 또 증명이 될 거라 봅니다. 5월 달 출렁거리더라도 또 6월 달은 7월 달에 삼전 같은 실적을 보면서 기대를 살릴 수 있는 흐름을 좀 기대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에 저 그림을 했던 걸 한번 쭉 보고 한번 정리하시고 마무리 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죠?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시총 11위, 아람코 빼면 사우디 아람코 빼면 시총 10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쭉 올라가서 TSMC가 지금 2,000조입니다. 지금 2조 달러거든요. 2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삼전이 지금 1.2조 달러잖아요. 이 TSMC의 사이클을 저는 따라가리라 봅니다. 물론 바로 2조 달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삼전이 올라가면서 순위를 올라가는 모습 보시고 앞에 테슬라도 뭐 있고 메타도 있네요. 자, 우리나라 PR이 컨센이 좋아지고 밸류는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17배 요게 이제 토요일 날 나왔던 한투 기준인데 최근래 자료예요. 우리나라 PR은 코스피 7.4배까지 빠졌습니다. 7.4배. 또 싸요. 또 싸고 왔다 갔다 해봐야 또 싸는 저점에서 보일 거고 대만이 22배입니다. TSMC 대만 21배처럼 한번 따라가 보자. 20배 못 가더라도 10배만 가자. 10배가 만 넘는다. 그런 면에 제가 1차적으로 구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14배, 중국 11배, 일본 17배. 자, 전소랑 말했던 다음 주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대, 소버린, 피지컬, 에너지, CPO,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자, 지금 이거는 물론 긴 겁니다. 땡겨 쓸 수 있겠지만 26년 베라루빈 제가 기억 못했던 게 파인만이네. 파인만. 블랙엘 지금 메인이고 내년에 베라루빈 들어오고 파인만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HBM4, 삼전, CPO, 광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면서 이미 지금 메모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HBM 말고 HBF 들어보셨어요? 메모리 필요하고 기억이 필요하니까 낸드 업체들이 따로 꽂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앞으로 계속 커지면서 메모리는 더 커질 거다. 자, BOFA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노무라다 보니까 노무라가 우리나라 삼전 목표가를 50만 올렸어요. 50만 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메모리에 대한 트렌드를 그림으로 한번 봐주시고 자, 27일 나옵니다. 27일 날 그때 우리나라도 기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수급 두시면 봐야 되겠지만 2배짜리 삼전 한익 2배 ETF 뭐 그런 흐름이 16개나 한꺼번에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5개 본다는 투자 구루 13F 5개 13F 중에 공통적인 건 AI 반도체 집중한다는 얘기. 에너지 좋고 알파벳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BOJ, 캐비노시, 우리나라 신현성. 바이오가 바본데 어쨌든 바닥에 있지만 들고 있는 비중만 유지하시면서 자, 29일이죠. 29일에 다음 주에 아소코 있습니다. 아소코 있고 다다음 주네요. 근데 ADA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AI 출원형 중에서
가장 크고 올라가는 게 이게 빨간 거죠. 빨간 거는 지금 제미나이 잘하고 있어요. 제미나이 잘하고 또 커지는 게 중간에 주황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엔스로픽이야. 엔스로픽 가장 커지고 있고 오픈 AI는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방금 말했던 앞으로 점점 커지고 엔비디아 하드웨어, TPU든 GPU든 메모리는 커질수록 앞으로 추론형 AI 에이전트는 발전할 수 있다. 메모리 용량이 23, 24, 25 고만 하다가 올해 빵, 내년 빵, 빠방빠방 계속 커져요. 자, 그런 면에서 메모리 꼭 좀 봐주시고요. 자, 스페이스X는 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저것 붙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땡겨서는 흐름과 수급과 붕어보는 투심을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엔스로픽, FMC 또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금리 결정하는 12명에 대한 구조를 적어드렸어. 한번 참고해 주시고 물론 금리와 지금 물가는 계속 챙겨볼게요. 이거를 트럼프와 이란 문제 때문에 가장 극적인 부분도 사실 있죠. 이건 아마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임금 상승률을 금리가 더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센터 트럼프가 어쨌든 꾸역꾸역 만들어야 되는 그런 흐름에서 아까 말했지만 지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올랐다. 90년처럼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이때랑 성장 은행 기준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드렸어요. 밸류도 다르잖아요. 단순하게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버블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죠. 자, PEG 이것도 한번 설명식이 있는데 여전히 PEG상 반도체가 제일 싸요. 반도체 제일 싸요. 성장도 제일 좋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모든 걸 바꿀 거다. 기업이든 정부든 세수든 가게든 투자든 그런 흐름에서 여전히 올해는 좀 편하게 해보자. 자, 이게 AI입니다. 성장은인 밸류상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부분에서 지금 EPS죠. S&P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과거랑 완전히 다른 오래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간 거죠. 자, 우리나라 대만이 지금 EM 중에서는 치고 올라갔어요. MSCI 중국을 추월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따라갈 수 있다. 물론 우리 1년 있다가 또 제대로 이제 선진국 갈 수 있겠지만 EM 내에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이었네요. 자, 주말 공부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8,000전에 출렁출렁 푸다 끓이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사이클과 성장은이 쪽으로 항상 우리 기준을 잡아주시고 뉴노멀 정하셔야 돼요. 금리든 장기금리는 돈을 계속 벌기 때문에 성장과 핵심 종목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을 조금 열심히 볼게요. 엔캐리 때문에. AI 시대 2026년도 예전이 빅찬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IB들도 우리나라를 10,000포인트 부르고 있던데 저는 보수적으로 9,000원 먼저 1차 목표로 잡는다. 4848 하지 말자. 자, 우리나라가 저는 올해 미쳤다 봅니다. 아까 2, 3년 중국 얘기도 드리긴 했지만 흔들 때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 투자의 가장 기준 잡아보시면서 매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반드시 꺼질 거예요. 꺼지기 전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슈팅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덜 슈팅했어. 뭐 중간에 조금 나오는 것들은 제가 현금을 그때부터 확보하겠지만 슈팅하는 5월, 6월 달 출렁거림을 같이 잘 봐주시면서 현금 비중 늘러가는 그런 전략. 자, 제조 반도체 우리 100%, 120%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시길 바라고요. 자, 5월, 6월 달에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매일 제가 파트 1과 멤버십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정말 감사하고 참 개인적으로 제가 월요일 내일 마감 방송은 제 아들이 입대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장을 좀 못 볼 것 같아서 오전에는 방송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